하셨고, 그 당시에 귀신을 많이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가게에서.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뚜뚜땡땡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자, 오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안마를 할 때 당시의 이야기일 텐데, 지금 네. 현재 그 어떤 상태신지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시각장애 1급이긴 한데, 한쪽 눈이 시력이 약간 잔존 시력이 있어가지고요. 오, 그걸로, 네, 제 뭐 개인적인 볼일도 보러 다니고, 뭐, 애 강아지들 동물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네. 나름, 네, 만족하면서 잘 돌아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은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한쪽 눈으로는 이제 조금이나마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어, 그러면 그렇게 또 이제 근무를 하실 당시에 그 안마 가게에서 귀신을 많이 목격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야기 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는 제가 20살에서 21살 넘어갔을 때, 그때 일하던 가게에서 겪었던 일이고요. 네네. 원래는 제가 아무 말 생각이 없어가지고,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다가, 원래 친분이 있던 언니가 그냥 가게 한번 놀러 와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맛있는 거 사준다길래 놀러를 갔어요. 네. 근데 갔을 때도 그렇게 썩 뭐 기운이 좋진 않았던 게, 일단 그 건물이 오래되고 원래 낡은 모텔을 개조해가지고 아, 시술소를, 네, 만든 거여서 창문도 작고요. 일단 환기도 잘 안 되고요. 네. 방음도 너무너무 안 되고, 옛날 그러니까 모텔에 있었던 문 같은 거를 그냥 갖다 쓴 거라서, 그 왜 철문 닫는 그런 문이 다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직원 대기실 주고 나머지는 손님 객실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거기 놀러 갈 때도 안 좋다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거기를 전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 전속이라고 하면은 이제 출퇴근을 하지 않고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그냥 짬짬이 잠을 자가면서 손님이 올 때 잠을 예. 얼른 깨가지고 일을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많이 힘드셨겠다. 예. 그때는 정말 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일할 생각이 더 없었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언니들이, 야, 너도 이제 20살 됐고 돈 좀 벌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그 언니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언니들이 너무 힘든 일은 대신 좀 해줄 거고 이러니까 네가 와서 해보라고 해서 가서 하게 됐죠. 그래서 예. 겪게 되는 일입니다. 되게 앞에가 길었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심각해요, 지금 벌써부터. 느낌이. 보통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첫날은 별일이 없었는데, 예. 그 첫날은 이제 저 왔다고 막 피자 시켜, 햄버거 시켜, 치킨 시켜 해서 막 그냥 때려 먹었거든요. 예. 뭐 누가 터치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막 언니들이 몇 명 더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 같이 상주하는 언니는 저하고 다른 언니 한 명 이렇게 해서 둘 뿐인데, 놀러 온 언니들이 두 명이 더 있어가지고 여자 넷이 모였는데 어떻겠어요. 네, 그래서 네네. 이제 막 놀고 노는 와중에 짬짬이 일 나는 대로 순번대로 일을 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이제 언니들이 다 갔어요. 네. 가고 나서 그 원래 상주하고 있던 저를 불렀던 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너야 그 뭐 음악 하나 들어볼래? 그러더라고요. 네. 무슨 노랜데? 그랬더니 이 노래가 임신 도중에 인위적으로 아이와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걸 주제로 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뭐야? 노래가 왜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저도 그때 처음 알았고 예. 지금 사실 무슨 제목이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 남자 가수분이 되게 그런 이제 행위를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노래여서 진짜 초장부터 되게 슬픈 노래였었어요. 뭐, 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바람 소리가 나는데 그 우 소리에 뭔가 이렇게 사삭사삭사삭 이런 소리가 막 들리게 되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무분별하게 중간 과정에서 이별을 하는 여자들에 대한 욕을 막 하기도 하고 그 애기들이 불쌍하다 뭐 이런 가사가 있는 그런 노래였는데 네. 한 1절도 다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1절 듣고 이제 후렴구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방문이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철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문에. 그러니까 그게 원래라면은 제 시력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연가니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예. 네, 네.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붙었는데, 저거 붙었다라고 인지를 하는 순간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겁을 먹는 만큼 커지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진짜 찰싹하고 붙은 순간부터 문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커지는 와중에 그 문이 철문인데 중간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유리로 되어 있어요. 네. 문 위쪽에. 그래서 거기를 뭐 옷 갈아입을 때는 커튼으로 가려놓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얼굴이 딱 박힌 거예요. 와, 예. 유리를 뚫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유리에 완전 눌려져서 그러고 그 붙은 게 이제 피부가 다 까져가지고 그 예전에 뭐 인체의 신비전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육 같은 거 묘사가 네. 되게 잘 돼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온몸이 다 그런데 이렇게 눈알도 튀어나와 있고 막 얼굴이 하여튼 정상은 아닌데 피부가 다 까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면 되게 긴데 되게 찰나적인 순간이고 노래는 그 와중에 계속 뭐라 하면서 계속 흘러나오고 그래서 저 노래를 좀 꺼야지 이게 잘하는 게 멈출 것 같은데 그래서 불렀어요. 언니 노래 좀 꺼요. 언니 제발 노래 좀 꺼요. 아이 너 왜 그래? 노래 뭐 한번 들어봐. 특이하잖아요. 아니야 언니 지금 저기 문에 저거 안 보이냐고. 언니도 보더니 아야 뭐가 붙었긴 했는데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언니도 귀신을 보는 언니였어요. 예. 그래서 상관없대요. 그냥 니만 무시하면 된다고. 아니 언니 저게 크기가 무시가 되는 크기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난리를 해가지고 노래는 뭐 한 2절 초입 부분에서 이제 끝이 났어요. 예. 그러고 나서 크는 게 멈추더라고요. 이제 한시름 놓은 거죠. 방에 들어오진 않겠구나. 근데 문을 열 때마다 걔가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손잡이를 열면 걔가 붙어 있는 게 보이고 근데 한 달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는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되기는 했어요. 그냥 한 번씩 제가 좀 더 무서워하면 조금 커졌다가 제가 안 무서워하고 무시하면 살짝 작아졌다가 근데 문에 붙어 있는 그 얼굴은 그대로인 채로 이야, 한 달 동안이나? 네. 그러다가 이제 방을 바꾸게 됐어요. 저희 예, 대기실을. 예. 원래 그 대기실이 되게 춥고 좀 두 명이 지내기에도 좁고 또 원래 일하던 언니가 짐이 되게 많았어요. 이불도 막 여러 채 있고 본인 짐이 엄청 많았어요. 네네. 거의 살림집 수준으로. 그래서 보시고 원장님이 내가 가게에 상주하는 게 아니니까 니네가 내 방을 쓰라고 그러면서 넓은 방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오. 네, 되게 넓고 따뜻한 그런 방이었어가지고 방을 옮기면서 이제 그 문짝에 있던 귀신하고는 잘 마주치지 않게 됐어요. 예. 그렇게 넓은 방에 오다가 보니까 언니가 강아지를 키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서 어떻게 키워요? 그랬더니 내가 원장님한테 잘 말해볼게. 그러다가
강아지를 어쨌든 그 선계약금을 걸고 있는 상태에서 또 원장님한테 이 언니가 계속 말을 안 해요. 네, 말을 안 하길래 언니 언제 말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야, 원장님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주었다고 하고 키우자 이래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언니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었던 상황이라 예. 그냥 그러자 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이제 그 선계약금 걸고 나서 3일 뒤에 데려오게 됐는데 얘가 자꾸 벽을 보고 짖고 천장 틈새를 보고 짖고 그러는 와중에 저희는 이제 일을 가야 되니까 네. 걔를 방에 혼자 놔두면 애가 완전 자지러지는 거예요. 아유, 그렇지. 보고 싶으니까. 네, 막 그게 그렇죠. 막 분리불안도 있을 거고 생후 5개월짜리였는데 그치. 애기잖아요. 그래서 엄청 울면은 이제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얘가 어려서 좀 같이 데려올 수 있겠느냐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오, 예. 근데 이제 손님 상태들이 다 너무 제각각이시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고서 물어보고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저 혼자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언니는 다른 룸에 일을 갔던 상황이고 네. 이제 그 일이 곧 끝나면은 제가 있는 방에 올 상황이었는데 저는 안마를 하고 있고 그 손님의 일행분이 이렇게 그냥 따로 누워서 쉬고 계셨는데 네. 강아지를 막 소리가 나니까 막 계속 나가려고 하시길래 손님 괜찮다고 저희가 일하고 가서 잘 달래겠다 이랬는데 잠시만요 나 과자 좀 먹고 올게요 그러더니 그 애를 주머니에 넣어갖고 데려오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손님 그냥 다시 갖다 놓으세요. 아니 제가 갖다 놓을게요.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던 와중에 언니가 와가지고 이제 겨우 손님한테서 뺏어서 다시 방에다 놨는데 그때 당시에 강아지가 1.5kg밖에 안 됐었던 상황이라 네. 그 손님이 주머니에 넣고서 진짜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술김에. 와, 예. 근데 그런 와중에도 얘를 이제 키우면서 되게 이기적일 수 있는데 되게 저희는 좋았어요. 외롭지도 않고. 네네. 저는 되게 일하기 싫었는데 그 아이가 약간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가기 싫어도 일 가게끔 되고 이렇게 돼서 좋았는데 어느 날 이제 원장님한테 걸린 거죠. 네. 언니한테 전화가 와서 얘 누구야? 원장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너네 개 키우니? 가게에서 개 키우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언니가 이제 입양처를 물색을 하는데 참 마땅치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원장님한테 아직 연락은 안 오니까 키우고 있는데 그 애 머리 위에 강아지 머리 위에 검붉은 점이 하나 찍히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그 왜 코 옆에 이렇게 뾰루지 울이 좀 크게 났다 하는 정도로 그 묵혀서 짜는 뾰루지 정도 되는 수준으로 뾰루지, 예. 그러니까 뾰루지만한 점이 걔 머리 위에 이렇게 둥 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갈수록 그 검붉은 게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어떡하지? 저거 여기 있어서 뭐가 쟤한테 붙었나? 뭐 나쁜 기운이 자꾸 묻었나? 아무래도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서 묻혀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두고 보다가 원래 그날이 제 비번이 아니었는데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날 아침에 언니 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우리 집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저 그날 2시간도 못 잤거든요. 예. 그러고서 걔를 부랴부랴 막 가방에다가 사료 이런 것도 못 챙겼어요. 그냥 걔만 부랴부랴 강아지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 직장이 용인이었는데 용인에서 서울역까지 또 따로 왔었어야 됐어요. 아이고, 예. 그때는 수원엔 KTX가 없어서 그래서 서울역까지 왔는데 그때 날씨가 영하 12도였거든요. 겨울이라.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KTX 타고 부산역에 내려서 어머니한테 이제 그 사이에 상황 설명을 하고, 아, 그래, 그럼 우리 집에 데려와라 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저는 20분도 안 돼가지고 차편이 막 제가 원하는 시간에 없었던 상황이라 그렇게 해서 아이만 주고 바로 뒤돌아서 다시 서울을 올라가서 가게를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그 아이는 지금 뭐 올해 15살 이제 찍으셔가지고 오, 지금도 잘 살아있어요? 계시는데. 네, 살아 아, 계세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됐어. 살아있습니다. 아유, 댕댕님 잘하셨어. 잘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예. 그 가게에 가서 이제 그 방에 있는데 이 언니가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지내던 방에 있을 때도 주방에를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예. 계속 시켜 먹을 수는 없고 그래도 주방에서 밥도 먹고 해야지 좀 돈이 굳잖아요. 근데도 주방을 잘 안 가려고 해서 주방 이모가 반찬할 때 야채를 많이 넣는데 그 언니가 야채를 싫어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는 건가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물을 뜨러 가려고 주방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칼 물고 있는 귀신을 본 거예요. 예? 칼? 네, 칼을 식칼 같은 거를 물고 있는 귀신인데 예. 여잔데요. 이 영가들은 진짜 이게 중력의 법칙에 진짜 거스르는 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위에 둥 떠가지고 그 왜 엎드려서 이렇게 팔 괴고 내려다보는 자세 있잖아요. 예. 긴 머리 막 사방으로 퍼트려가지고 예. 그런 상태에서 칼 물고 있다가 다음에 보면은 그 자세 그대로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몸은 그대로 있는데 얼굴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 얼굴이 뒤집어지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보통 중력의 그 힘을 받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리가 퍼진 그 상태로 그냥 엎드린 채고 그냥 얼굴만 돌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요? 네? 지금 댕댕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신과 이 마사지 샵 있잖아요. 네. 원래 참여해주셨던 분 중에 우기님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카운터 알바인가? 그거 하실 때 당시 얘기했었는데, 그때 똑같은 이런 그 시칼문 여자 귀신이 그 마사지 샵에 있었다. 그 그림까지 그려주셨거든요? 우와. 같은 데인가, 설마? 지금은 문 닫은 데니까 같은 데였을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뭐야. 너무 똑같아가지고, 기억이 나서, 저는. 아, 일단 계속 가시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언제는 보면은 그냥 엎드려서 얼굴이 바로 있는데 머리는 사방으로 이렇게 퍼트려 놓은 채로 이렇게 칼 물고 있다가 또 언제는 엎드린 자세인데 머리가 돌아갔는데 머리카락이 내려오지 않은 채로 그냥 칼 물고 그냥 저를 보고 있다가 그리고 그 기운이 진짜 너무 쎄한 거예요.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건데 그래서 물을 나중에 사 먹게 됐어요. 편의점에서 사 먹게 돼가지고 아 이래서 안 가나?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밥을 종종 먹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칼 물고 있는 귀신을 하나 봤고요. 예. 또 하나 본 게 남녀 붙어있는 귀신이 되게 많아요. 어머, 예. 그렇다고 막 진짜 뭐 남녀 그런 사람 사이즈는 아닌데 영가들이 보니까 또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막 되게 뱅뱅 돈다고 해야 되나? 둘이 위아래로 붙어서 그런 것도 봤고 그냥 이런 귀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디 가면 무슨 귀신, 뭐 어디 바닥에 보면은 애기 귀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봤었고요. 예. 그리고 진짜 무서웠던 게 딱 2개 있는데 네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하루는 이제 손님 방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안마 받는 동안 심심하시니까
채널을 한 열 몇 개를 쭉 돌리시면서 있는데, 하필 그때 했던 게 그런 귀접에 대해서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뭐 무속인, 역술인, 또 정신과 의사,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정의하는 귀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귀접도 성적인 거니까 무섭잖아요. 신경도 쓰이고 걱정도 되고, 그리고 저는 그때 어려가지고 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는데 갑자기 풀숲 소리가 막 나요. 예. 온 사방에서 사사사사사 이런 소리가 막 나요. 사사사사 소리가 나는데 그와 동시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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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큰 덩어리가 온다고 해야 되나? 예. 진짜 멀리서 사사사사 이러는데 온다 온다 느낌도 드는데 또 갑자기 늑대 울음소리로 우 이렇게 울어요. 예. 하울링을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런 기운 덩어리는 더 가까이 왔어요. 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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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동시에 그 가게 건물을 빙빙빙 도는 거죠. 와, 예. 그걸 손님 방에 있으면서 계속 저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손님한테 손님 이런 거 말고 우리 다른 거 재밌는 거 보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손님이 무서워서 그러냐고 뭐 어떠냐고 뭐 귀신이 진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방에 나랑 둘이 있는데 뭐가 무섭냐고. 솔직히 저는 그 둘이 있는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안마 시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한 4, 50분 하는 시간인데 시간도 되게 안 가고 그러니까 그 기운이 와서 돌기까지가 한 10분, 15분 걸렸어요. 네. 그러면 남은 시간이 20분이 더 남았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기접에 대한 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뭔가 다가오고. 네, 손님은 다른 데 돌릴 생각이 없이 너무 재밌게 보시고 그래서 제가 뭐라 말은 못하고 네, 이미 기운은 와서 막 진짜 문이라도 찾는 것처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도 어쨌든 더 뭐 심해지진 않고 저는 이제 안마를 끝나고 얼른 뛰어갔죠. 저희 대기실로. 예. 가서 언니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일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무시해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날은 그냥 무시를 못했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이렇게 잊어버려지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일이 또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강아지를 보내고 나서 그 대기실에 저 혼자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낮에 일이 난 상태였어요. 네. 주말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토일요일에는 보통 낮에도 일이 조금 나요. 그래서 언니는 일을 들어가고 한 20분 넘었던 것 같아요. 20분 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제 머릿속으로 되게 중성적인 느낌으로 너 나가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너 나가 이런 목소리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머리로 바로 들리는 목소리구나. 이걸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무서워서 시계 계속 보면서 언니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시간 됐으니까 언니가 와서 언니한테 언니 나 이런 목소리 들었다. 나 여기서 계속 이래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괜찮다고 예. 그러고 있었는데 또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뭐 이제 그 사이에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막 연말도 지나가지고 연초 되니까 조금 한가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심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일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한 4시쯤 잠들어서 일어났어요. 네. 일어났는데 되게 기운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와는 다른 오늘의 기분이라고 해야 될지, 그걸 기분이 아니라 그냥 그날의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예. 가게 분위기가 항상 똑같은 인테리어, 뭐 항상 똑같은 그런 거지만 그냥 왠지 바뀌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오, 예. 보통 근데 한 2, 3일 그러고 나면 이렇게 같이 동화가 되면 예전에 그 분위기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날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꾸 바다 비린내도 나고, 안 그래도 그 언니가 귀신 본다 했잖아요. 저희 방문 열고 나가면 예. 뒤쪽으로 비상계단이 있고 그 비상계단을 내려가면 그쪽에 영가가 하나 서 있는데 무당옷처럼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런 한복은 아니고 약간 일본이나 같은 저런 쪽에서 온 듯한 분이고 바다에서 온 것 같대요. 예. 제가 봐도 근데 그 여자 영가는 보였었거든요. 예, 예. 되게 색동저고리처럼 진짜 딱 울긋불긋한 옷에다가 머리에도 뭔지 모르겠는데 뭐를 두르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상구 있는 그 공간 쪽에 서 계시던 분이 막 점점 올라오려고 하시더라고요, 계단을. 오, 예. 그래서 뭐 설마 내가 있는데 방에까지 오겠어 싶었죠, 저는. 근데 그 올라오는 시점부터 이 언니가 나 너무 무서워, 두려워, 나 어떡해,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쟤가 나한테 들어올 것 같아, 나 너무 무섭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침에 그게 한 8시, 9시에서 해서 1시간 정도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두려워, 나 어떡해, 너무 무서워, 제가 지금 계단 위로 올라왔어, 방문 앞에 서 있어, 우리 방문 뒤에 있어, 여기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나, 막 와.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시간 동안 이제 언니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셔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은 안 된다고 이따 오후 2시에 전화하라고. 아이고, 햄이, 예. 네, 그래가지고 그냥 오후 2시에 전화를 할게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기독교 신자셔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둘이 같이 막 기도를 받고 그 언니한테 너야 괜찮을 거다. 너가 자꾸 두려워하면은 진짜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네가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다독다독 해주셨어요. 네. 그러고 전화를 끊고 좀 낫다 이러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귀신이 그 영가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없어졌나 보다. 엄마가 기도를 잘 해줬나 보네 생각을 했죠. 근데 저도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언니가 조금씩 그러니까 이상 행동을 조금씩 보였는데 그러니까 두렵다고 하기 전에 언니하고는 다르게 차갑다라고 해야 되나?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손 같은 거를 만져도 우리가 그 체온이 다른 무언가를 만질 때, 그러니까 우리랑 체온이 비슷한 거 말고 뱀이라든지 아니면 강아지를 안 만졌던 사람이 강아지를 갑자기 만졌을 때 그 물컹함이라든지 네. 그게 그 언니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싶었죠. 그렇게 한 2, 3일 지냈는데 또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언니가 너야 뭐 좀 먹었니? 뭐 잠은 좀 잤어? 뭐 심심하지 않니? 이렇게 질문을 먼저 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3일 더 지났죠? 한 3일쯤 더 지나서 그 언니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컴퓨터가 집에 있었는데 그걸 못 가져오는 상황이어서 이제 컴퓨터를 그 언니가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멀리서 누워가지고 멀뚱멀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언니 등에서 예전에 RNA라고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RNA? 그 배두나 나오는 드라마인데 몰라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죽은 박사의 영혼을
그 배두나 몸속에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보면은 그 박사의 영혼이 이렇게 뭐 배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서 한 번씩 자기 얼굴이 문 밖으로 이렇게 비친다 해야 되나? 보인다 해야 되나? 하여튼, 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거랑 진짜 비슷하게 등에서 여자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몸 안에서? 네, 그 언니 등에서. 예. 등하고 허리 그쯤에서 얼굴이 쓱 나오면서 저를 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다시 꿀렁꿀렁 하면서 몸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언니는 계속 컴퓨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도 사이가 점점 안 좋게 되고, 싸울 일도 많아지고, 일단 청소를 되게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언니가 원래도 조금 청소를 잘한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청소를 하려고 하고, 마무리는 잘 못했지만, 일단 시작은 하시는 언니였는데, 정말 머리카락이 여자 둘이서 지내니까 머리카락이 장난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걸 제가 치우는 그거 자체를 눈치를 줬었으니까요. 깨끗하게 안 치울 거면 아예 손을 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언니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다행이었던 게 저희 강아지가 이제 어느 만큼 살도 붙고 커가지고 중성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쯤에는 저도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막 살도 2달 동안 12kg 찌고 막 하여튼 그렇게 돼서 몸이 안 좋아져서 그냥 그 겸 저 겸 해서 중성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그만두면서 이제 거기 있는 짐을 다 싸 들고 나왔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 다시 부산으로 백을 했어요. 네. 한 2달 동안 거기서 그렇게 막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짐을 다 빼놓고 있는데 짐을 못 치우겠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 자잘한 귀신들이 되게 많았어서 네. 그리고 손님이 붙이고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옷에서 나는 그 뭐 담배 냄새라던가 이런 거를 얼른 빨아서 치워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옷을, 그러니까 짐을 갖다 놓은 방에를 못 들어가셨거든요, 밤에. 예. 낮에는 그나마 들어가겠는데 밤에는 그 방에서 자꾸 찌릿찌릿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그럴 정도로 하셔서 그 짐이 한 2달, 3달 정도 그냥 방치가 돼 있었어요. 손도 못 대고.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언니랑 한 몇 년 뒤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흔적을 찾아보니까 그 귀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게 뭐 멍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기운은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여자가 있었던 그런 흔적은 있는데 여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같이 놀았던 언니들하고 그 가게를 나오게 되면서 얘기를 한 게 그 가게에는 동자 귀신을 모시려고 그런 그 동자 사탕이라고 하나요? 알죠. 예. 네, 그게 카운터에 사탕이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카운터에 그 사탕이 이제 손님들 먹는 사탕이 따로 있고 또 바구니에 그 동자들 와서 먹는 사탕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몰랐죠. 언니가 그냥 이거 먹어 그러면은 그것만 먹었으니까. 근데 그 가게에서 그 전에 일하던 사장 언니가 뭐 사탕인데 뭐 어때? 그러면서 그걸 먹었는데 정말 아무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탕을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제 봉지를 교체를 해가면서 그러고 그 벽에 거미 그림이 있었다 했고요. 예. 저는 근데 그 액자를 봤는데 그게 무슨 그림인지 몰랐는데 그게 거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여하튼 이 가게에서 겪은 일은 뭐 대충 이 정도입니다. 진짜로. 와, 이게 근데, 네,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까지 안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걸 또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저희한테.
그쵸. 그러니까 오, 이게 저는 이제 저시력이라서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를 못 알아봐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장난을 치시는데 뭐 이런 아줌마가 다 있지? 그러고 제가 짜증을 내니까 야, 네 엄마한테 그렇게 짜증내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막 장난식으로 그래요. 낯선 아줌마한테서 엄마 향기가 났다고. 예. 그럴 정도로 제가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목소리를 내주지 않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이게 귀신을 보는 거는 아무래도 다른 눈인 것 같고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저는 보통 귀신을 볼 때 되게 심한 거는 저도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처럼 직접 보지만 심하지 않고 그냥 뭐 사진을 통해서 본다거나 그런 거는 영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영상이 오, 1초 컷으로 탁탁탁 와서 그냥 제가 뭐 막을 새도 없이 예,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면 지금 오늘 해주신 이야기 자체는 그냥 이 네, 가게에서의만 에피소드였지, 네. 이거 전에 저는 뚜또댕댕님께서 분명히 귀신을 보게 된 계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스케일이 이만큼 되는 이야기는 요거뿐이라서 더 혹시 자잘한 것도 괜찮으시면 한 번 더 신청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저는 소름이 돋았던 게, 이분이 얘기했을 때, 그냥 뭐, 이런 귀신 봤다, 저런 귀신 봤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 시칼문 귀신 있죠? 그거, 예전에 참여해주셨던 분이 아마 그 하는 곳에서 목격을 하셨고, 그거를 그림까지도 그려주셨던 말이죠. 그분이 카운터 알바를 했을 때. 그거랑 너무 오버랩이 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분이 그려주셨을 때도 문에 창문이 붙어 있었던 그것까지도 그려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일한 이후의 일들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봉다리님 이야기에서 옥화상 귀신, 또 어떤 존재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봉다리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예, 예. 어떻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다들, 힘든데 잘 지내셨으면 참 좋겠네요. 네, 요즘 다 힘들 때니까요. 그죠? 네, 네. 자, 오늘 봉다리님께서 저에게 이게 무덤과 이제 쓱 보고 있는 여자를 좀 해달라고 예. 해서 좀 만들어 보긴 했는데, 뭐 그때 당시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저희가 어머니 이제 산소에 다 모시고 나서, 이제 뭐 스님하고도 얘기하고, 주변에 그 무당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어,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있었는데 어떤 결정을 마음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야 네네.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의할 사람도 없고 아버지하고도 상의도 못하고 형은 이미 정말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이제 혼자 이거를 겪어야 되는 상황에서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애기 엄마도 오픈을 했거든요. 네. 모든 거를 다 오픈을 하고 나서 음, 이제 그 일본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고 어떤 정말 이제 가야 되겠다, 올해는 꼭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던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어머니 어, 이후로 산소에 모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야기고요. 사진이 너무 디테일한데요. 제가 거의 그래요? 정말 저 거의 90% 정도 오! 디테일해서 깜짝 놀랐어요. 오, 그러면 이제 예, 뒤에는 어쨌든 이해를 돕는 사진이니까 이 사진을 예, 같이 예, 보면서 이야기에 몰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예, 해보죠. 렛츠가! 예, 예, 길이십니다. 기릿! 제 형님이 서울에 있다가 제 이제 고향에 형님을 모시고 가까운 병원에 형님이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모시고 와서 입원을 시키고 지금 시골집에 아버지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거든요. 어제 형을 병원 퇴원 수속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고향 쪽 오고 있는데 서해안을 타고 쭉 오고 있었어요. 서해안을 타다가 중간에 빠져가지고 저희 고향을 오는데 형은 뒤에서 자고 있고 앞좌석에 못 앉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앞좌석에 이제 예전에 교통사고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이 뒷좌석에 있는데 저는 형이 앞좌석에 앉기를 원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운전을 할 때 이제 제가 제 조상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저의 눈을 완전히 트게 해주셔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밸런스가 맞으면 보이거나 귀신 냄새를 맡았는데 이제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이 연가가 완전히 열리다 보니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룸밀러를 제껴버리고 형하고 대화를 하고 내려가고 싶었는데 형이 뒤에 앉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음악도 못 들어요. 형이 시끄럽다고 그래서 네네. 예민해지고 그래서 혼자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한쪽에 꽂고 한쪽은 그냥 그 외부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서해안을 타고 내려오면서 한 110km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익숙한 길이에요. 저는 익숙한 네. 30년을 넘게 다녔던 길이라서 서해안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 길로 계속 다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익숙한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쭉 가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똑 때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최근에 어제 제일 최근에 얘기인데 똑똑똑똑 때리더라고요. 창문을 손톱으로 예. 똑똑똑 때리는 것처럼. 그래서 바퀴에 뭐가 있나 그랬는데 뭐가 걸렸나 아니면 이렇게 뭐 돌멩이 같이 박히면 회전할 때마다 탁탁탁 거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을 쓱 봐서 소리가 오른쪽 보조수 창문 쪽에서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뭐가 전혀 안 보이고 휴게소를 들려서 커피 한 잔 뽑고 마시고 담배 하나 피고 형은 그대로 자고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들렸다 커피를 뽑아서 담배 하나 물고 저 흡연 장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주차해놓은 쪽이 좀 멀리 쪽에서는 막 누가 뛰어오는 건데 모습이 형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저한테 뛰어오면서 그러대 가면은 말 좀 하지 나를 데리고 가지 왜 차에 혼자 놔뒀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형이 나 갔다 온다고 형이 그냥 있는다 해서 안 왔냐고 하니까 형이 현설수설 하는 거예요. 네. 언제 그랬냐고 그런데 그냥 차에 있지 왜 나왔냐고 그러니까 제가 간 뒤로 제가 앉아 있었대요. 운전석에 제가 앉아 있으면서 형한테 그랬대요. 형 힘들면 그냥 여기서 그만해버려 그랬대요. 죽어버리라고 제가 형한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형이 내 동생이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형이 눈을 감고 이렇게 문을 열려고 했더니 문이 안 열리더래요. 예. 안 열렸는데 앞에 앉아있던 좌석에 앉아있던 제가 형한테 그러더래요. 눈치챘어? 이러더래요. 눈치챘냐고. 그래가지고 형이 소리로 꽉 지르면서 문을 계속 누르니까 땡기니까 열리더래요. 그래서 그 휴게소에 사람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딱 보이더래요. 예. 정말 딱 보이길래 막 뛰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놀래가지고 형을 많이 이제 괴롭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형을 진정을 시키고 형이 꼼꼼나 보다고 이렇게 달래고 다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형이 저번에 주신 부적 같은 거 다 있지? 다 스님에다 주는 거 그랬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여줘봐 했더니 병원에서 챙겨 나올 때 놓고 나오신 거예요. 형이. 예. 그래가지고 일단 뭐 어떻게 저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앞좌석에 와라. 앞좌석에 하고 부적을 좀 제 거를 뒷좌석에다 놓고 이렇게 쭉 왔는데 별 이상은 없었어요. 병원에 이제 미리 이제 얘기를 해놔서 형이 바로 병원으로 들어가고 형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혼자 있기 싫다고 그러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형 좀만 버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걱정을 하시고 하니까 네. 그랬는데 어제 얘기는 이제 여기에서 끝났는데 잠자리도 되게 좀 안 좋아요. 요새 이제 형이 걱정이 돼서 그런 건지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자꾸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됐고요. 사진 저 장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애기 엄마도 일단 보내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이제 집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산소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많았어요. 어머니 유품도 정리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갑자기 어머니가 꿈에 나와가지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제가 아침 일찍 올라갔는데, 그 옥가상이 그 나무 위에서 목을 메고 계속 뛰어내리고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나무를 베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임신한 거 확실히 몰랐었냐고, 그분이 임신한 거 모르셨냐고. 그래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 거짓말을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스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게, 자기 뱃속에 태아에, 복중에 태아를 품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릴 정도면 엄청난 그 원한이라든지 어떤 미움이나 증오도 있겠지만, 그거를 행동하게끔 하는 어떤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순수한 자기 의지로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스님들도, 무당분들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집에 정리도 하고 유품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품을 정리하면서 제가 진짜 주저앉아서 몇 시간을 울었어요. 예. 어머니의 어떤 삶의 과정들이 그 안에 다 담아있는 거예요. 정말 그 박스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옷이랑 이런 거는 다 태웠는데, 어머니의 뭐 핸드폰 아니면 뭐 이런 작은 것들 있는데, 제가 오해를 해버린 게, 몇 년 전에 어머니한테 드렸던 뭐 신발 아니면 뭐 속옷 선물 이런 것들을 한 개도 이렇게 포장지도 뜯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막둥이 네가 사준 거 너무 아까워서 신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예. 제가 그 소리 듣고 더 오해를 했는데, 그 순간 너무 또 아버지가 밉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안 만들었으면 엄마가 정말 여자로서 행복하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았을 건데,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고 또 미움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또 울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어머니 일기장이 그 일기장 비슷한 어떤 뭐 메모 아니면 어머니가 뭐 장사하실 때 쓰시던 그 어떤 메모, 누구한테 얼마 뭐 물건을 팔았다, 뭐 이렇게 뭐 못 받았다, 아직 뭐 대금을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데, 네. 거기 중간중간에 메모돼 있는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요? 몇 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제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80이 훌쩍 넘으신 분이 이제 가셨으니까, 그 시대에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어요. 그래도 네. 한글을 삐뚤빼뚤 이렇게 쓰시는데, 그런 글씨로 볼펜으로 썼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뭐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나갔는데 내 아들이 저기 앉아 있다, 장독에 앉아 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오. 그 다음에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물건 위치가 다 바뀌어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할아버지 제사를 올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면 음식을 밖에 놔둬요. 이렇게 조금 네. 밖에 이제 뭐 이렇게 먹으라고,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변의 신들 먹으라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담장 위에다 올려놓거든요. 그러면은 배고픈 주변 사람들도 가져가고, 옛날 풍습이에요. 귀신도 먹고 사람도 먹으라고. 근데 음식을 담아놨는데 사람이 오가지도 않았는데 없어졌다, 뭐 이런 것들. 네. 어머니도 엄청 괴로웠던 거예요. 그 옥가상 연가 때문에 괴로웠던 거고, 뭐 자고 있는데 화장실 뭐 갔다 왔는데 아버지 머리맡에 여자가 앉아서 목을 쭉 내밀면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와,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것들, 그 유품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다음 생에 있다면 엄마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세상 이치에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얘기들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며칠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초저녁에 잠을 주무시다가 깨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있고 혼자 거실에 나와가지고 맥주를 한잔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엄마 산소에 좀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묻히신 산소가 저의 증조부,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 위로 네 단계 위에 조상들까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본 저기에 있고요. 본 예. 선산에 있고요. 그러니까는 무덤이 많죠. 부부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묻히실 건데 그 옆에는 이제 아버지가 묻히실 건데 산소위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시간에 산소를 지금 이 한밤중에 초저녁에 왜 가냐고 그랬더니 날도 안 풀렸는데 낮에 갑시다. 아버지 가고 싶으면 낮에 갑시다 했더니 꿈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꿈이. 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꿈에 나와서 안 좋게 나오고 네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의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제가 갈게요. 제가 갔다 올 테니까 계시고 이제 집에 계시라고 해서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절에 전화를 했어요. 이래 좀 안 좋은 꿈이 있어서 내가 지금 산소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스님 저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스님이 하필 또 읍내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네. 읍내에 나가 계셔서 내가 지금 가면은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먼저 올라가 있을게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차를 타고 쭉 올라가서 차에서 내리면 그냥 산속이에요. 산속에 길이 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올라가거든요. 10분 정도 이렇게 살살 올라가는데 깜깜하니까 랜턴 켜고 핸드폰에다가 제가 계속 안 좋을 때 듣는 불경 외우는 거를 제가 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네네. 그걸 켜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영안을 뜨다 보니까 잡기들이 좀 보여요. 네. 올라가다 보면 잡기들이 그 올라가는 그 길에서 나와 있다가 제가 오면 쓱 옆으로 비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산 사람이 여길 왜 왔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도 있고 예전에 시골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거나 유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관이나 어떤 그런 걸 되게 안 쓰고 장독대 있죠. 조그만 장독대. 오, 예. 거기에다가 해서 묻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애기묘라는 데가 있어요. 바위 옆에. 거기가 예전에 아이들이 죽어서 거기에 많이 묻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애장터 이런 그 거죠? 안을 네, 맞아요. 네. 아이들만 모아놓은 것. 그것을 지나가는데 참 구슬프더라고요. 아이들이 배도 고프고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냥 속으로 그래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승 떠돌지 말고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하고 속으로 하고 올라왔는데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언덕백이에요. 좀 예. 경사가 있습니다. 저희 산소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산소에 다와가는데 그때부터 시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신? 굉장히 예. 귀치 귀치. 옥화상의 냄새가 나고 그 산소를 바로 딱 들어가기 전에 그 나무가 있어요. 옥화상이 목을 맸던 그 나무가 있거든요. 그 나무를 위에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쭉 갔어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 나무를 지나갈 때도. 그래서 산소에 가서 어머니 저 왔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막둥이 왔어요. 막둥이 손자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꿈에 나오셔서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는데 제가 분명하게 후레쉬를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한 3개 정도를 놔뒀었어요. 집에 차에. 예. 새 거거든요. 올라가는 동시에 그냥 탁 꺼져버렸어요. 랜턴이. 예. 그래서 핸드폰 그거를 하려고 후레쉬. 하는데 제 패턴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 패턴이 맞거든요, 이게. 예. 저는 엄청 단순해서 L이에요. 예. 엄청 단순한 L을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잠겨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핸드폰에서 흘러나온 희미한 불빛으로만 이렇게 비춰봤어요.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는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산짐승들이 많이 이렇게 상 치르는 데를 와요. 음식 냄새를 맡고. 그래서 뭐 묘를 파헤치기도 하고 하거든요. 혹시 그런가 싶어가지고 우리 윗대조 할아버지 위서부터 위쪽으로 쑥 올라갔어요. 쑥 올라가는데 저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스님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한 5분 정도면 올라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앞에서 담배는 못 피겠고,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밑에 내려서 담배를 피워야지 하면서 담배를 물고 라이터를 손을 들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순간에 제 등 쪽에서 뭐라고 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박하 사탕을 입에 탁 먹으면 퍼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좀 시원한 느낌? 시원하게. 파한 느낌? 오. 예. 그 느낌이 제 등 목을 싹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봄인데 제 등 쪽으로는 한겨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부터 해서 제 목까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싹 올라오길래 고개를 싹 돌렸는데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 산소, 예. 할아버지 산소를 딱 저 사진대로 몸 반만 올라와 있어요. 반은 무덤에 겹쳐서 안 보이고요. 허리 위로만 보여지는데 목화상이 아니었어요. 목화상이 아니고 제가 처음 보는 악기였어요. 처음 보는. 예. 처음 보는 악기인데 얼굴도 안 보이고 캄캄해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건 실루엣이나 분명히 여자고 머리가 굉장히 길고 어떤 소복이나 어떤 그런 옷이 아니고 일반 옷이었어요. 일반 옷. 근데 한국 옷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일본 옷이에요. 일본 생활복 같은 비슷한 그런 옷이에요. 예. 그러면서 할아버지 산소를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으로. 자, 손을 삽처럼 그냥 푹푹푹 해서 파헤치면서 제가 소리를 꽤 질렀어요.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저를 쓱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형체 하는 실루엣은 보이는데 눈동자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냥 하얀색인 거죠. 하얀색. 그냥 탁한 하얀색. 회색인데 살짝 이렇게 보이면서 또 저를 쳐다보더니 또 미친 듯이 엄청 빠르게 파는 거예요. 와, 미쳤다. 그러면서 흙을 양쪽으로 팍팍팍 파헤치더라고요. 파헤치면서 어떤 뭐 말을 하는데 한국말은 아니고 일본말인데 네. 엄청 빠르게 땅을 파면서 팍팍팍 파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건 또 뭐냐.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건 또 뭐냐 했는데 저 핸드폰 불빛도 이게 그냥 들고 있으면 다시 절약 모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켰어요. 다시 켜서 딱 봤는데 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밑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다가 몇 번 구르고 하는데 스님하고 운전해 주신 분하고 올라오셨더라고요. 올라오셨고 막둥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지금 같이 올라가 보자고 했더니 올라갔는데 그 여자가 이제는 저희 할아버지에서 제 위에 할아버지 아버지 산소 묘 위에서 가운데 둥둥둥 떠서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뛰어서. 봉분 자체를.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게. 와, 예. 봉분을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뛴다는 것은 굉장히 저주하는 거예요. 땅, 파는 것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놀래고 저는 놀래고 하는데 저희들을 싹 보더니 그냥 그 뒤쪽으로 어둠 속 거기에가, 철조망이 쳐졌어요, 저희들이. 지금 산짐승 들어오지 말라고. 저는 했는데 거기를 그냥 쓱 하더니 뒤로 훅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냥 빠른 걸음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뭐 뛰어가는 건 아닌데 그냥 쑥 가더라고. 그래서 다짜고짜 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군 것 같냐고. 저한테 모르겠다고. 저 처음 느꼈다고. 그 일본의 그 여자 이름은 제가 얘기를 못해요. 이름까지는 이제 제가 일본 가서 알고 왔는데 그 여자는 아니다. 근데 처음 봤는데 옷은 분명히 일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스님이 이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날 밝으면 올라오자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할아버지 산소 위에 봉분을 봤더니 봉분이 핥힌 듯이 파져 있는 거예요. 핥힌 듯이. 실제로? 대충 때를, 예. 실제로. 그러니까 한
10삽 정도 파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봉분이 위쪽에 머리 부분 거예요. 머리 부분. 거기를 이제 파져 있더라고요. 그게 짐승이 파고 우리가 3명이 동시에 잘못 봤을 수도 있는 거고, 3명이 다 씌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그 귀신이 그걸 팠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랬는데, 내려가자고, 아침에 낮에 와서 하자고 하고 때를 대충 덮어놓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차를 2대를 몰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운전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 길도 구불구불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저 뭐 하나 튀어나오면 제가 그 옆으로 저수지인데 빠질 것 같더라고요. 산 밑에 계곡으로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제 차는 그냥 여기 놔두고 스님 차로 가자고 해가지고 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통 예산 일이 아니고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 여자 귀신이, 일본 귀신이 아무리 봐도 굉장히 센 악령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애가 아프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애가 너무너무 아프대요. 둘 다 배를 잡고. 그래서 애기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일단 병원 가라 그랬어요. 일단 병원 가고 우리 방에 보면 서랍에 그 부적이 있으니까 그 부적을 애들한테 하나씩 호주머니에 아니면은 팬티 뒤쪽에다가 해라 해서 가라 했는데 하고 이제 걱정이 돼서 지금 내가 서울 올라가야 되는 말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절에서 한 12시 반까지 있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예. 내가 절에 있다가 내려가겠다 해서 스님이 데려다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스님 차를 타고 절에서 나오는데 절에서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개울가가 있어요. 개울가가. 거기에 평소에 어렸을 때 많이 뛰어놀던 곳인데 이상하게 그곳에 영가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깊은 물에도 익사를 하지만 보통 그런 사고가 나면 허리춤 차는 그런 물에서 많이 돌아가셔요. 네. 보면 심장마비로. 예, 깊은 물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망 사고가 있지만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영가들은 도대체 왜 천도가 안 되고 왜 가지를 못하고 저렇게 지방령처럼 저렇게 붙어 있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큰 스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대요. 어떤 사념체들은 떠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승사자들도 와서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저승을 데려가야 될 사람인데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영혼에 여러 사념체가 막 붙어 있어 버리면 안 데리고 간대요. 그냥 버려버린대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될 때까지 혼자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인간계에서 안 좋은 악행을 저지르면 그때 또 어떤 방법을 취하거나 하겠지만 안 데려가고 저렇게 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내려와서 아버지한테 저 별일 없어요. 짐승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산소를 좀 파헤쳐 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상한 걸 봤어요. 할아버지 저기를 그렇게 파더라고요. 혹시 할아버지하고 그 옥화상하고 예전에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내가 물어봤었어요. 네. 혹시.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께서 그 옥화상하고 굉장히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냉담하게 했대요. 냉담하게. 그 여자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큰아들의 어떻게 보면 바람핀 여잔데 그런데다 일본 거래처의 사장 딸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돌려보내려고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미움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 여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원래 좀 이렇게 고지식한 분이고 너무 고든 분이라 인정을 할 수가 없었대요. 아들도 인정 안 하는 분인데. 네. 그래서 할아버지 묘를 저렇게 파헤치는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1편에서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스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사진을 치우란 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진을 치워라. 네. 영가가 더 달라붙는다. 근데 원래 시골 보면 할아버지 조상들 사진 이렇게 싹 걸어놓는데 가족 사진도 걸어놓고 하는데 할아버지 사진을 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알았어요. 할아버지 그 미움이 강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찾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더 자식들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치우라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새벽 한 2시 반쯤에 애들이 좀 괜찮아져서 집에를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제가 다음 날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에를 올라와서
제 이제 애기 엄마하고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막내가 거실에서 저희들은 TV를 잘 안 보여주고 애들을요. 책을 많이 주는 편인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TV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내 딸이 딸이 안 돼. 막내 딸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TV를. 예. 그리고 제 애들이 정말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른 노래를 해도 그림 그리고 싶다고 그림만 그리는 애인데 막내가 거실 바닥에다가 저 애들 뛰면은 저 아래층에 충격 저기 하지 말라고 매트를 깔잖아요. 네. 매트를 손톱으로 뜯는 거예요. 애기가? 쳐다보면서. 예. 매트를 뜯더니 사람 형태를 이렇게 뜯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치마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굉장히 길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말려 이제 놔둬봐 이랬어요. 놔둬봐. 얘가 어떤 행동한 거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동그란 머리에 긴 목이 길고 그 다음에 손, 팔, 몸통,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그렸는데 목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안았죠. 얘를 안았는데 멍하더라고요. 멍한 상태에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애기 이름을 부르면서 전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애 엄마도 뭐 주저앉아서 울고. 예. 그래서 애를 안고 막 하는데 큰애가 저희들 옆에 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애기 엄마. 돌아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큰애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TV에 가끔 이상한 아줌마 나와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은 네. TV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아예 뒤에 스위치를 꺼버렸기 때문에. 근데 TV가 지들은 절대 못 켜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뒤로 비치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 와서 해코지를 이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목화산 귀신은 직접 아이들한테 와서 지금은 해코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보내서 애들 배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와가서 해코지를 못하고 TV나 어떤 매체나 아니면 어디 그런 상황이 딱 만들어지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서울에 제가 큰 무당분이 저번에 저 꽃상에 얘기할 때 그 무당분이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조문하고 이런저런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어머니가 그 여자를 데리고 간다고 했지만 네. 어머니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 선한 사람이라서 저 영가를 용서하면 용서했지 끌고 가서 해코지는 못할 뿐이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조상들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복숭아꽃으로 제 눈을 영안을 트이게 해주신 분이 알고 봤더니 가운데 서 계셨던 장군이 저희 시조더라고요. 시조. 저희 성씨가 고려시대 최고 무장이셨거든요. 역사책에서 나오셨는데 그 무장분이 저희 시조예요. 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종가로 쭉 내려오고 형이 종손이고 아버지도 종손이고 이제 저는 이제 종가집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거실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애한테 이제 물 먹이고 재우면서 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일본을 건너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다. 자기가 가서 이거를 처리해야지 우리 새끼들까지 이 문제가 되면 나 당신하고 못 살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당연하죠. 새끼들 건드리면 어느 누가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 조상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상 그 악기나 지금 막고 있는 게 그 정도랍니다. 와. 막고 있는 게 그 정도래요. 거의 악령 중에서도 그거는 사념체 자체가 너무너무 많은 악령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와서 그 장군하고 그 할머니 두 분하고 장군 신이 오셨는데도 막고 있는 게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분 없었으면 벌써 니네 집 사단이 나도 100번은 사단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네 아버지는 정말 오래 사실 거랍니다. 아버지가 차라리 엄마하고 운명이 바뀌었더라면 운명이 끝났을 건데 그게 아니라 참 운명이란 게 참 이렇게 얄궂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시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고요. 네, 그럼요. 그러고 나서 그날 나를 꼬박 세면서 애 엄마랑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쭉 했어요. 네. 사실은 아기 태어날 때도 그 여자가 보였다. 어? 당신하고 연애할 때도 그랬고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도 그랬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엉엉 아주 울더라고요. 아유. 너무너무.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까지 이러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를 보내보니까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른들 말이 부모가 죽고는 살 수 있지만 자식 죽고는 못 산다고 해요. 살아도 그거는 산 것이 아니라고. 부모는 잊혀져 가지만 자식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식이 문제 생기면 저는 진짜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애기 예.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모든 스케줄을 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큰 구슬에서 옥가상을 물리치려고 이제는 우리 집안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7월 14일로 잡았잖아요. 저번에 얘기를 할 때요. 7월 14일 잡았는데 정말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짜가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일본 무속인들이 잡아준 거예요. 근데 예. 일본 무속인들이 잡은 날짜 그날이 옥화상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이 우리 막내딸 생일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무슨 우연이 계속 겹치는지 아니면 이게 악연인지 큰애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데 저희 형한테도 큰 영향이 없듯이 제가 영향을 많이 받듯이 저희 큰애는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고 둘째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런 것들을. 그리고 아마 둘째도 영안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영안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게 커요. 자꾸 뭐를 보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애기 엄마하고 이렇게 모든 스케줄을 잡고 계획을 잡고 했는데 저번에 코로나 상태에서 제가 일본을 갔다 와서 제가 한국 들어와서 이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얘기할 때는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했던 얘기들을 이제 해드릴 건데 스포를 이렇게 잠깐 해드리자면 예. 그 옥화상에 있던 그 고향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왜 그 악령을 불려냈는지 그리고 그 악령이 어떻게 해서 옥화상 집안에 들어와서 했는지 대충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악령이 불려낸 지는 40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400년이 넘었고 많은 영가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굉장한 정말 사악한 악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옥화상 가족이 떠나고 그 지역을 떠나고 나서 그 지역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대요. 평화로워졌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그 옥화상 여자를 한국에 데려올 때쯤에 그러니까 대충 시간을 맞춰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앞뒤 예. 상황을 맞춰보니까. 그래서 그쪽 무속인분들을 이제 찾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사탄도 아니고 무슨 악마도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악령을 불러냈더라고요. 전쟁통에서 죽었던 모든 악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그 신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그런 데서 불러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400년 전이니까 그건 정확히 모르고 저한테 설명했던 그분도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전해 내려오고 있고 그 신을 받들고 했던 분이 그 집안 자체가 옥화상 그 집안의 그 무속인 집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 후로 한국에 와서 이제 스님들하고 얘기하고 큰 무당분하고 얘기도 하고 했더니 대충은 눈치를 채고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악기는 쉬운 악기는 아니라고. 최소 몇백 년은 된 악기들이라고. 그리고 분명하게 인간들이 불러냈을 거라고 자기도 생각을 했었대요. 예. 우리 전 무당분들도. 저희 시골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시골에 소문이 또 돈 게 뭐냐면 저 집에 무속인들 들어가면 다 죽는다예요. 예. 저 집에 뭐를 해주려고 무속인들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무속인도 돌아가셨고 저희 그 옥화상을 떼내기 위해서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아직도 있어요. 그 날짜가 되면 이제 또 이렇게 날짜가 되면 일본에서 오시면 근데 그게 미지수인 게 뭐냐면 그때 또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버리면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에 미리 들어와야 되고 또 경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대충 계산을 해봐도 그거는 뭐 저희 종친회에서 이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 애기들은 계속
장염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의사들도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보면 그 꼬마 귀신이 애들 배를 계속 손톱으로 긁고 그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형님은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아, 굉장히 안 좋고, 어머니 그렇게 가시고 삶의 의지 끈을 놓아버리셨어요. 놓아서 그래도 고향 가까이 있는 병원에서 아버지라도 이렇게 자주 보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공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현 상황은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돌비님 제가 끝날 때쯤에 네.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무당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보는 사람들, 영가를 보는 사람들, 영안이 트인 사람들은 즐겁지가 않아요. 삶이 괴롭습니다. 물론 무속인분들 그거를 저기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일반인 저희들은요 굉장히 괴로워요. 뭐 항상 보는데 귀신 뭐 무섭겠어라고 하지만 볼 때마다 무서워요. 볼 때마다 싫습니다. 볼 때마다 불쾌해요. 괴롭고요. 네. 근데 이거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괴로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채널을 보시는 분,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정신병으로만 취급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무당을 먼저 찾아가는 것보다 병원 진료를 먼저 받아보는 게 좋고요. 그분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애기 엄마가 댓글을 봤나 봐요. 저는 안 보는데 댓글을 봤는데 시아버지 욕도 있고 하니까 네네. 씁쓸해 하더라고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애기 엄마가 알게 돼서 이 글을 딱 보게 되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쁘게 봐주시고, 제 아버지의 잘못인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그분이 아기를 품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도 맞고, 그 악령이 휘둘린 것도 맞고, 근데 저 아버지를 변명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당사자니까 용서를 했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그렇게 모진 말은 댓글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보는데, 제 애기 엄마가 봐서, 그 부분 부탁드리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돌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봉다리님. 예, 이게 진짜 스펙타클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웬만해서 이런 사연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예. 근데 이게 아직도 지금 ING니까 너무 지금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악령이라고 아까 했던 400년 된 악령? 그게 아마 일본에서 식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그분을 갔을 때 제가 제가 인터뷰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녹음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또 일본 방언이 있더라고요, 시골에. 네. 그러니까 표준어를 이렇게 들어도 자기가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따와가지고 저 대학 다닐 때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분도 해석이 안 돼서 다른 분한테 맡겨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는지 대충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전통 귀신이나 이런 건 정확히는 저는 모르지만 이 귀신 자체가 전쟁에서 죽은 귀신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악령을 불렀대요. 그리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거래요. 예. 그러면서 어떤 형상화가 돼버리고 그 형상화 된 걸 관리를 했던 그 집안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동네에 계속 해코지를 했고 힘을 부풀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몇백 명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영가들이. 이게 그게 모인 사념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얼추 좀 비슷했다라고 좀 느끼는 사연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중희 형이라고 그 아쿵이님 그림 같이 그려주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서 식신이라는 그 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그런 귀신들을 가둬놓고 그 안에 이제 엄청난 악귀를 가둬두고 이제 좀 사람들이 불린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너무 걱정되긴 하는데 잘 되겠죠, 그죠? 그분 걸 제가 못 들었는데 대충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어떻게 가뒀냐고 하면 전통적으로 그랬대요. 대나무에 가둔대요, 영혼을요. 네네. 대나무 마디만 거기에다 가둬가지고 큰 솥에다가 쪄버린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예. 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대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쪄서 악령을 어떤 의식을
치러가지고 악령을 불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백 명의 영가들을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뼈가루라든지 그 사람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렇게 영혼을 해서 가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인을 해서 그렇게 큰 솥에다가 몇 날 며칠 의식을 하면서 쪄서 어떤 그런 영가를 악령을 불러냈던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이게 아직 누군가 정의를 내리기에는 너무 어마무시한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계신 무당분들도 가늠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서울에 계시는 그 무당분도 웬만한 무당분들은 감당이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돈 욕심에 달라든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 절대 섭외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죽어나가니까.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봉다리님, 아직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되었고, 이런 건 진행 단계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안 좋게 진행이 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예. 더 한번 지켜보죠. ING니까. 예, 제가 오늘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저 불면증이 좀 있어가지고 말도 네. 많이 버벅대고 그랬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댓글 좀 이쁘게 좀 너그럽게 좀 해주세요. 제 아내가 애기 엄마가 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네, 어떤 마음인지는 압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봉다리님. 예, 알겠습니다. 서울 가서 카톡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일단, 약간 이제, 원래 댓글을 안 보세요. 댓글을 안 보시는데, 그냥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네? 그러고 나서 이런 사단이 났네? 하고 간단하게 아버지 욕을 하시거든요. 근데, 봉다리님에게는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바람을 피운 한 남자일 수 있겠지만, 봉다리님께서 그 댓글을 봤을 때는 내 아버지 욕을 보는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만 뭐 화가 나시고 그런 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만 생각을 해서라도 댓글을 조금 그런 식으로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정말 어렵게 해주신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주셔도 봉다리님은